안녕하십니까. 스포뱅TV의 변형입니다. 오늘은 가업승계 관련된 필요성, 우리 회사에는 어떻게 적용을 갖다 해야 되고, 각각에 따라서 상황이 다 틀린데 그거에 대한 절세 포인트, 진행 순서 관련된 부분은 어떨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의 강의의 주제, 첫 번째, 가업승계에 대한 어떤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에 대한 부분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가업승계가 왜 필요한지 이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세 번째, 가업승계를 갖다 진행한다고 했을 때의 유형과 절세 전략, 그리고 진행 순서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관련된 내용은 런 인베스트먼트 그 회사의 자료를 갖다가 활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네, 질문 드립니다.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계획이고 자녀에게 그 회사를 갖다 사업체를 갖다 물려준 계획이라면 특히 평생에 걸쳐서 성장시켜 놓은 우리 회사에 대한 대표님, 이 대표님들의 최종 고민은 뭘까요? 네, 오늘의 강의의 주제와 같죠? 맞습니다. 그에 대한 최종 고민은 가업승계이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업승계를 갖다 준비하시는 법인사업체 대표님들을 대변하는 기사가 여러 곳에서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매일경제에 좀 나왔던 내용인데 세금, 승계 준비기간 최소한 5년 이상 걸려 상속보다는 증여. 참고로 가업승계를 갖다가 할 때 제일 먼저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세금 낼 돈은 미리 좀 준비해야 되는 부분과 어떤 상속을 할지 증여를 할지에 대한 결정을 갖다 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상장 회사가 좀 많이 커졌을 때에 대한 상장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후계자 교육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얼마 전부터 좀 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체크 한번 해봐야 되고요. 적어도 최소한 승계 관련된 부분은 5년 전부터 준비를 갖다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2가지를 갖다 논할 때는 어떤 세금과 그리고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인을 갖다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특히 이 승계 시의 고민이 제일 먼저 무엇이냐고 질문을 갖다 하면 첫 번째로 무조건 세금입니다. 즉 200억대 회사를 갖다 물려받은 P사장의 경우 결국 세금 100억을 갖다가 내기 위해서 동서분주하다가 결국은 이 부분을 갖다 찾지 못해서 회사가 결국 문 닫게 된 경우에 대한 기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원론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컨설팅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은 기업의 동일성을 갖다 유지하면서 소유권, 즉 경영권을 자식 세대, 즉 차세대의 후계자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재반 절차를 상담, 컨설팅하는 부분은 가업승계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가업승계의 유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친족내한테 우리 사업체를 갖다 물려주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전문 경영인한테 승계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회사를 기타 등등의 M&A를 통해서 매각이나 이런 경우를 갖다가 3가지 경우를 갖다 선택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성공적인 어떤 가업승계를 갖다 위해서는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 가장 중차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가업승계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증여 또는 양도를 갖다 한다. 상속을 한다.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증여, 양도 및 상속한다. 그리고 기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증여 관련된 상속 그리고 상속 관련된 증여를 갖다 따져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업을 갖다 승계한다는 부분을 했을 때 일반 증여랑 가업 승계 관련된 증여 특례 그리고 가업 상속 특례 그리고 창업자금에 대한 어떤 특례 그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절히 상황에 맞게 접목을 시켜서 활용을 하는 것 또한 효율적인 가업승계의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업승계에 대한 실태 관련된 통계 자료를 갖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2017년도 자료인데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CEO들은 승계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 단계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볼까요? 가업 승계 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승계 예정이신 분이 100으로 봤을 때 60% 정도 되고요. 승계가 결정이 됐다. 약 한 30%까지 됐고요. 미결정이 한 6.7%, 그리고 미승계를 하지 않겠다에 대한 부분이 한 4.4%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88.9% 정도가 대표님들의 승계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대표님들의 은퇴 시기를 갖다 물어봤을 땐 대부분 70세에서 75세 이상이 70% 이상을 갖다가 차지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대표가 가업 승계를 갖다가 하고자 할 때에 대한 실태 조사를 갖다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가업 승계 시 주된 장애 요인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아주 독보적으로 단연코 부담이 되는 부분은 상속, 증여세에 대한 조세 부담이 즉 90% 가까이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가업 승계를 갖다가 주저하시는 대표님들이 많고요. 두 번째로 정보 부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이 장애 요인 중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경정청구 환급 및 그리고 법인사업체에 가업 승계에 대한 상담을 하러 많이 좀 다니고 있습니다. 가업 승계를 갖다가 진행하고자 할 때 대표님들의 반응은 좀 각양각색인데요. 일단 조건이 좀 부합이 돼야겠죠. 10년 이상의 사업체에서 근속이 돼야 되고 60세가 넘어야 되고 받는 수증자 입장에서는 18세 이상이면서 승계받은 지 5년 이내에 그 대표에서 취임을 갖다 해야 되고 고용을 최소한 유지해야 되고 기타 등등의 어떤 조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즉 비상장 중소기업의 승계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증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상속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법인 설립이나 전환이나 인적 분할을 갖다 하거나 업종별 관련된 분할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사전 증여를 갖다가 한다고 했을 때는 일반 증여와 가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업 승계 특례 증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 가업 승계 특례에 관련된 부분은 최대 100억까지 30억 미만은 10% 그리고 30억에서 100억까지는 20%에 대한 저율로 세금을 갖다가 특혜를 갖다 보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사후 상속 관련된 부분이죠. 피상속인 자체의 어떤 아버님 대표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가업 관련된 부분을 갖다 상속을 했을 때 일반 상속이 있고요. 가업 상속 관련된 공제를 갖다 하게 된다면 이 관련된 부분은 최대 500억까지 혜택을 주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즉 살았을 때는 가업 승례, 돌아가시고 나선 가업 상속, 이 관련된 특례 관련된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우리 회사에게 어떤 부분이 맞는지 증여를 갖다가 하고 상속을 갖다가 받는 게 난지 아니면 향후에 가업 상속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한 번에 받는 게 난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 참고로 60세 이상이 되시면서 10년 이상의 사업체를 갖다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상장 중소기업의 승계 방법 중에서는 조직구조 변경이라는 방법을 갖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법인을 갖다 설립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법인 전환을 갖다 한다든가 자식 관련된 부분에서 창업 특례 자금을 최대 30억까지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세율 10%로 어떤 법인 설립을 갖다 해서 운영을 갖다가 하는 부분을 갖다 선택하는 부분도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승계 전정 시의 어떤 핵심 판단 기준, 즉 수증자 입장에서 그리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의 기준은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가업 승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딱 두 가지 부분입니다. 막대한 세금을 갖다가 어떻게 줄일 것인지, 지르고 나서 납부한 세금을 갖다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즉 수증자 자녀 입장에서 납부할 세금을 갖다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고요. 세금을 갖다가 줄이기 위함은 회사에 대한 가치를 갖다 먼저 줄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막대한 세금을 갖다 어떻게 줄일 건가에 대한 부분은 입장에 따라 틀립니다. 즉 가업승계의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그 회사 가치를 즉 주당 가치를 갖다 떨어뜨리는 부분입니다. 주식을 갖다 이전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게 증여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계산과 상속세 그리고 주식에 대한 양도세 관련된 부분을 갖다 일일이 따져봐서 더 비용이 덜 들어가면서 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갖다 선택을 갖다가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고요. 가업 승계 시행 시점에서의 주식 평가의 규모가 아주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갖다가 해서 옷을 갖다 입는 것처럼 회사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는 주식으로 평가를 갖다 하는데 주식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하락을 갖다가 시키는 절세 방안이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상담 컨설턴트가 어떻게 제안을 갖다 하고 실행을 갖다 하고 향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명까지 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절세 관점에서 가업 승계 실행 단계에 있어서 아버지 입장에서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을 갖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가업 승계 준비 단계에서 이전이 되겠죠. 즉 어떤 수증자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부분은 세금을 갖다가 어떻게 납부할 건지 납부 제한을 갖다가 어떻게 마련할 건지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자녀분들은 더 윤택해서 그런지 유학을 갔다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나서 30대 중반 정도가 됐는데 부모 나이가 좀 됐습니다. 60세가 넘습니다. 이럴 때 가업 승계를 한다고 했을 때 세금을 낸 이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금 납부 재원에 대한 수증자 입장에서는 마련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금 유동성에 대한 확보 그리고 세금 납부 재원을 갖다가 어떤 수증자 입장에서 자체 조달을 갖다 할 것인지 외부 차입을 갖다 할 것인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출 받는 것도 신용이 좋고 거래가 좀 있어야지 대출도 많이 받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가업 승계 시 진행 시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금 납부 제한을 갖다 마련한 부분에서 가장 큰 핵심은 반드시 이겁니다. 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 이 확보, 과세관청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요청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출처에 대한 입증이 가장 큰 핵심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또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요. 가업 승계를 갖다가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순서와 절세 전략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업 승계를 갖다가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업무 무관 자산과 업무 관련 자산을 갖다가 구분해서 그거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관련된 자산을 갖다가 금액을 갖다 산정했던 부분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 금액만큼만 증여가 됐든 상속이 됐든 특례에 대한 기준 가액이 됩니다. 근데 법인에서 가지급금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금액만큼은 업무 무관 자산으로 분류가 돼서 그 금액만큼에 대한 혜택을 일반 어떤 증여 특례나 이런 부분으로는 하질 못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즉 승계를 갖다가 하고자 했을 때 첫 번째 전략은 첫 번째 자녀를 임원으로 등재를 당연히 시켜야겠죠. 대표를 갖다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랬을 때 향후에 정관 정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병행이 돼야 되고 정관에는 절대적인 기재사항과 추가로 정관에 등재를 갖다 시켜야지 상법의 보호를 갖다 받을 수 있는 상대적인 기재사항이 있죠. 그 부분이 상여, 퇴직금, 유가족, 그리고 배당, 그리고 주식 제한, 그리고 주식배수 청구권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전략의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시간을 갖다가 둬서 장기간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사전 증여를 갖다 하는 게 절세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즉 10년 단위 일찍 하면 할수록 좋겠죠. 그리고 저평가된 수익성 자산을 갖다가 사전에 좀 증여를 갖다 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을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담부 증여 관련된 검토도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자산이 많은 법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증여를 갖다 하면 절세 전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녀를 갖다 주주로 참여를 갖다 시켜야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이제 차등 배당 자체가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녀를 주주로 등재를 시켜서 지분을 갖다 올려서 적극적으로 배당을 갖다 하는 부분이 미처분 이익여금 그리고 회사에 대한 가치를 갖다 줄이는 방법 중에 가장 큰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은 어떤 자녀의 향후에 어떤 승계나 증여나 상속됐을 때 자금 출처에 대한 재원, 소명에 대한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뭐 어떤 중간 배당이 됐든 현물 배당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접목을 갖다 시키는 게 전략 세 번째 전략이고요. 네 번째 전략은 가업 승계 시에는 가장 큰 부분이 그 회사에 대한 가치를 갖다 하락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회사에 대한 가치를 갖다 하락하는 방법은 주식 같은 가치를 갖다 하락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이 가치에 대한 주식수를 갖다 감소시키든 아니면 가치를 갖다 감소시키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퇴직금으로 어떤 그런 승계 시에 퇴직금을 갖다 목돈으로 갖다 지급해서 회사 가치를 갖다 떨어뜨리는 방법, 그리고 영업권, 뭐 배당금, 지속적인 이런 증자, 합병, 분할, 이런 감자, 그리고 상법상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 쓰는 게 좋습니다. 승계로 다섯 번째, 예를 들어서 뭐 상황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승계 전에 정리해야 될 사항을 다 정리하는 게 좋겠죠.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법인 전화로 증여를 갖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명의신탁이 되어 있으면 그리고 가지입금이 있으면은 이 승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됩니다. 저도 최근에 안산에 있는 그 업체가 있는데요. 한 400억 정도 매출하는 업체인데 명의신탁 관련돼 가지고 문제 때문에 승계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그런 업체를 진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취득 이런 부분도 어떤 세금 납부, 현금 확보의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을 덜 내면서 준비할 수 있는 회사 돈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떤 정관상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상법상의 절차 그리고 향후에 소명 관련된 부분이 있었을 때 문제를 갖다 일으키지 않는 그런 전략도 세워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승계 전략 여섯 번째 중에 그 내용은 가업 승계 방법을 갖다 선택을 갖다 해야 됩니다. 즉 제가 앞전 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증여 특례를 갖다 할지 아니면 가업 상속 관련된 부분을 갖다 할지 증여를 갖다 하고 향후에 돌아가시고 나서 가업 상속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할지 그리고 자녀를 갖다가 어떤 신설법인을 통해서 가업할 주식을 갖다 증여 또는 양도를 갖다 할지 그리고 조직구조의 어떤 변경을 통해서 승계 전략에 대한 방법을 세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회사의 대표님들 60세가 넘으신 그런 대표님들 자체가 우리 회사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승승장구시키느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가장 큰 핵심은 진행도 진행이거니와 나중에 문제 소지가 됐을 때 늘 강조하지만 소명에 대한 부분도 같이 준비를 갖다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오늘은 가업승계 관련된 어떤 필요성과 그리고 절세 전략 그리고 그 관련된 어떤 신문 기사 사례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